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식멘토 이승상입니다. 자, 오늘은 펩트론의 지금 자리 왜 눌리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이렇게 움직일지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펩트론은 좋은 재료가 있는데도 왜 주가가 안 올라가나, 혹시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근데요, 이건 문제가 아니라 전 이런 하락 흐름조차 의도가 된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는지 지금부터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시면 릴리에 대한 이슈, 거기다가 PT403 스마트 대포, 그리고 4월에 대한 홍콩 서밋까지 어떻게 보면은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주가는 반대로 계속 늘리고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이벤트 전에 가격을 관리하는 흐름이 좀 보여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릴 때는요, 항상 낮은 가격대에서 흔들린 개인 물량이 무조건 필요한 부분인데, 정확하게 차트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포지션을 지금 우리가 정해야 되냐, 또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흔들린 개인 물량, 그리고 올릴 때는 항상 낮은 가격에서 올려야 된다라는 이런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보시면서, 지금 구간은 올리기 위한 눌림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공매도나 또는 대차 잔고가 증가하면서 이거 많은 분들이 좀 악재로 보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주가를 위로 더 보내기 전에 가격을 눌러놓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종목은요, 단기적으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 자리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지지라인입니다. 최근 눌림 구간 기준으로 이탈 없이 버텨주는 가격대 얼마입니까? 26만 5천 원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나와 있고, 그쵸?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충분하게 26만 5천 원 부근을 잡아준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과거를 본다라고 하면요, 여기서도 잡아줬고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오면서 이 구간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가인 26만 5천 원을 보고 있지만, 여기는 손절가와 지지선을 동시에 자리를 차지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2차 지지 구간, 저는 원래 생각했던 게 1차 지지 구간은 27만 원에서 27만 5천 원을 봤거든요. 그리고 2차 구간을 26만 5천 원으로 봤는데, 지금 26만 5천 원으로 본 이유가 61선 부근으로 26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저는 26만 5천 원이 안 깨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만 5천 원이 깨지지 않는 한 흐름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눌림은 맞지만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이 눌림을 보시면요, 중요한 거는 얼마까지 빠지냐가 아니라 어떻게 빠지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6만 8,500원 부근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래량이 없이 밀렸다라는 거. 거래량 없이 밀리는 부분과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깨진다, 이 부분과 위험한 그런 차이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거래량 없이 눌리는 구간, 즉 조정에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목표 구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이벤트랑 좀 연결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1차 목표가는 일단 30만 원을 두겠지만 저는 그 위까지 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 33만 원 부분까지 좀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30만 원에서 31만 원 단기 매물대를 소화하는 구간을 지금 거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고점 저항 부근을 뚫어주는 자리가 30만 원 부근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4월 서밋 전후로 한 번은 이 30만 원대를 움직여주는 그런 캔들이 하나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여기서 보통 고점 돌파 시도를 할 때 저는 위에서 수급이 어떻게 붙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턴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차피 1차 전고점인 이 30만 원대 이 부분을 어떻게 뚫어주느냐, 수급이 붙으면서 뚫어주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타이밍을 좀 읽기가 좀 쉬워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움직임을 두 가지로 좀 예측을 해보면, 서밋 전의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그쵸? 그러면은 다음 주쯤 분명히 주가를 한번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서밋 이후에 내용 확인 후 주가가 어떻게 눌려 있다가 이렇게 쏘거나,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방향은 뭡니까? 위로 열려 있다라는 건 어차피 똑같은 사실이에요. 두 가지 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뭐냐면, 여기서 주가가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던지는 거.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하면은 진짜 아쉬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펩트론 들고 계신 분들은요, 공매도나 주가 눌림 때문에 불안하신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기서 지금 던지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여기서는 오히려 우리가 평단가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아니면은 추가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상승하기 직전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개인들은요, 여기서
한 번씩 털릴 수도 있어요. 분명하게. 왜? 이렇게 하락 흐름을 이어오니까 솔직히 겁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공포심을 더 심어준 거는 공매도와 대차장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털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에서 계속 털리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뭐다?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을 오히려 이 구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험대에 올라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버티는 건요. 어차피 이 펩토론을 끝까지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버티는 자리이긴 하지만 이 단기로 오신 분들은요. 아마 버티는 구간이 좀 힘든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펩토론 이 종목 어디서 좀 잡아야 될까? 어디서 좀 줄여야 될까? 타이밍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고민이 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펩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이나 설명란에 링크 지금 바로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펩토론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차트적인 부분에서만 지금 뭐 재료는 쌓이고 있고 주가는 좀 눌려가고 있는데 이건 약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에너지를 좀 쌓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움직이기 전 전형적인 패턴을 어차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기존에도 보여줬던 차트가 반복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또 그려질 수가 있는데 서밋 전으로 올려놓고 서밋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를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패턴이 여기서도 반복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좀 나올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좀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밋 전이든 서밋 이후든 한 번은 어차피 방향성은 나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은 한 번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흔들릴 구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릴리의 경구용 치료제가 나왔다. 미국에 시판이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경구용에 대해서 어떻게 부작용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사제보다 경구용이 오히려 부작용이 큰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작용인 관련해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어차피 주사제로 포커싱을 돌리는 건 기정사실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